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인 유카의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펼쳐지는 낙화놀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이 어떻게 한국에 매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유카의 여정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며 큰 감동을 받게 된 여정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카라고 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매년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가곤 했어요. 주로 유럽이나 동남아를 여행했는데 한국은 솔직히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처럼 대중문화가 유명한 곳이라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친구 아야코와 식사를 하다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야코는 회사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봤다며 낙화놀이라는 전통 행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유카, 너 한국에 낙화놀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봤어? 낙화놀이?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특별한 거야? 아야코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이걸 보면 바로 알 거야. 라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 속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밤하늘 아래 잔잔한 물 위로 불꽃이 떨어지면서 빛나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하늘과 물이 이어지는 듯한 그 모습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죠. 물에 닿으면서 빛과 색이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은 감탄사와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어요. 보통 불꽃놀이라고 하면 하늘을 밝히는 화려함이 떠오르는데 이 낙화놀이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는 느낌이었죠. 와, 정말 멋지다. 이런 건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되게 독특하네.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아야코가 덧붙였어요. 그치? 이게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한국 전통 행사의 일환이래. 마을 사람들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즐기는 거라던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저는 영상을 본 뒤로 자꾸 낙화놀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이 행사는 경상남도 함안이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낙화놀이에 사용되는 낙화봉은 참나무 숟가루와 한지로 직접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손수 만든다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전통과 의미가 담긴 문화라는 걸 알고 나니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참나무 숟가루랑 한지로 만든 불꽃이라니 이런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관광공사가 주도해서 만든 낙화놀이 테마 여행 상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상품은 단순히 낙화놀이를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복체험, 전통한지 공예,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같은 체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제가 원래 여행을 선택할 때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그 나라의 진짜 문화를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여행 상품은 그런 제 기준에 완벽히 부합했어요. 아야코, 나 이번 여름 휴가는 이걸로 정했어. 한국 함안으로 가서 낙화놀이도 보고 한복 체험도 하고 한국 음식을 배워보는 거야. 제가 흥분하며 말하자 아야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아야코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저는 이번에는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특별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곧바로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출발 날짜를 기다리며 함안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짐을 꾸렸어요. 낯선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하만이라는 곳 이름도 처음 들어봤지만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 낙화놀이도 보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는 게 너무 기대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하만까지는 꽤 긴 여정이었지만 그 길은 한국의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진 초록빛 산과 들판,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은 마치 한국의 따뜻한 품에 안긴 기분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하만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실제로 도착하고 보니 그곳은 제가 그동안 가봤던 어떤 도시와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조금 낯설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내가 제대로 온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도시에 살면서 늘 분주한 환경에 익숙했던 제게 하만은 마치 시간을 멈춘 것 같은 곳이었어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딘가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그곳에서 잠시라도 일상의 분주함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만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참여한 프로그램은 낙화놀이에 대한 해설 투어였어요. 친절한 문화해설사분이 낙화놀이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치 시간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낙화놀이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행사로 마을 사람들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함께 즐기는 축제라고 했어요. 특히 이 행사가 단순히 구경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낙화봉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한지는 마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해요. 참나무 숟가루도 직접 구해서 사용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자 자부심이랍니다. 해설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단순히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축제라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화려한 불꽃놀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이어서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바로 낙화봉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간단히 만들어 보는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체험을 시작하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한지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참나무 숟가루를 섞는 과정은 단순히 만들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의 정성과 전통을 느낄 수 있었죠. 낙화봉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손수 준비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낙화봉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라웠죠. 한지를 손끝으로 느끼면서 저는 한국 전통 문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낙화봉을 만들며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낙화놀이는 저희 마을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이어나가는 일이기도 하고 외국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의 전통과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드디어 낙화놀이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한복을 입으니 그 자체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입어보니 생각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색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낙화놀이를 기다리며 들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왔겠지만 낙화놀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축제가 시작된 기분이었죠.
낙화놀이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는 가운데 첫 번째 낙화봉이 물 위로 떨어졌을 때의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불꽃이 참나무 숟가루와 한지의 조화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물 위로 떨어지는 불꽃이 만들어내는 잔잔한 파문과 빛의 조화는 정말 아름다웠죠. 순간순간마다 다른 패턴과 색깔로 물들어가는 연못은 마치 하나의 캔버스 같았어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일본의 하나비처럼 하늘을 수놓는 화려함이 아니라 물 위로 잔잔히 흘러가는 불꽃의 서정적인 매력이랄까요.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죠. 한국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꽃이 물 위에서 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낙화놀이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 순간만큼은 이곳의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축제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저는 뜻밖의 작은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낙화봉을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에서 낙화봉이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 낙화봉이 공중에서 빛을 내며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튀고 말았죠. 정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며 급히 사과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이런 실수로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괜찮아요. 낙화놀이는 원래 이런 작은 실수가 더 재미있는 법이에요. 오히려 잘하셨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를 향해 웃으면서 안심시키려는 그들의 태도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한 중년 어르신은 제게 낙화봉을 다시 건네며 이렇게 잡으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분들은 박수를 치며 잘했어요. 다시 해봐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는 정말 처음 경험했어요. 작은 실수를 대하는 그분들의 따뜻한 태도는 저를 정말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단순히 낙화놀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저는 그날의 기억을 곱씹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물 위에서 잔잔히 퍼지던 모습과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즐겼던 사람들의 얼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 후로도 저는 낙화놀이가 끝난 여운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사건은 제게 단순한 실수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낙화놀이 자체도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얻은 따뜻함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죠. 사실 처음에 낙화놀이를 직접 해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긴장했었어요. 제가 만든 낙화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제가 서툰 걸 보고 실망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사람들은 저의 실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축제를 더 재미있게 만든다고 말해주었죠. 그날 밤 저는 한복을 입고 행사장 주변을 거닐며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이 축제를 즐기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낙화놀이는 단순히 불꽃을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가득한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 중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낙화놀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어요.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이 낙화놀이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그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낙화놀이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 감동을 곱씹으며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만에서의 여정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하만에서의 기억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낙화놀이의 잔잔한 불빛과 물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 마음속엔 그날 밤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귀국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감동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를 강조하며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야코, 너도 꼭 하만에 가봐야 해. 낙화놀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지 직접 보면 정말 놀랄 거야. 아야코는 제가 들려준 이야기와 보여준 사진, 영상을 보고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유카, 다음번엔 꼭 나랑 같이 가자. 나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죠. 사실 처음 하만에 가기로 했을 때 저는 혼자 여행을 선택한 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느끼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이 경험을 친구와 함께 나눴다면 더 특별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엔 아야코와 함께 하만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이번엔 하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여행할 계획이에요. 여주오곡나루 축제나 원주 국제걷기대회 같은 전통적인 행사들을 알아보니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하만의 낙화놀이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들도 분명 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거야. 한국의 다른 곳들도 꼭 가보고 싶어. 제가 하만에서의 낙화놀이를 경험한 후 문득 일본의 전통 불꽃놀이인 하나비가 떠올랐어요. 하나비는 일본 여름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불꽃놀이를 비교해 보면서 두 나라가 가진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비는 하늘을 채우는 화려함이 특징이에요. 밤하늘에 펼쳐지는 커다란 불꽃들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죠. 반면에 낙화놀이는 물 위로 잔잔히 흘러가는 불꽃이 주는 감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마치 두 문화가 서로 다른 시와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비는 소리와 색, 그리고 크기로 사람을 압도하며 감동을 주지만 낙화놀이는 그와는 달리 마음을 차분히 어루만지며 감동을 주더라고요. 특히 낙화놀이에서는 불꽃이 물 위로 떨어지는 소리와 잔잔히 퍼지는 빛의 잔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불꽃놀이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정서와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하나비가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감탄을 준다면 낙화놀이는 아름답다는 감상을 남긴다고 할까요? 제가 낙화놀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사실 한쪽 면만 본 것이었구나.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하면 그런 대중문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하지만 하만에서 낙화놀이를 경험하고 나니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매력, 전통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깊이 있는 전통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낙화놀이처럼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축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봤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일본에 더 많이 알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저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며
다시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아야코와 함께 하만을 방문하고 또 다른 지역의 전통 축제들도 경험할 예정이에요. 여주에서 열리는 오곡나루 축제는 전통 농업 문화를 중심으로 한 행사라고 들었어요. 오곡으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전통 농기구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원주의 국제 걷기 대회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걷는 시간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자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감동은 단순히 축제와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유의 정서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현대에서도 이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년을 향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만에서의 첫 여행을 떠올립니다. 낙화놀이에서 물 위로 잔잔히 퍼지던 불빛들, 그 속에서 저를 격려하며 웃어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날 밤의 고요한 감동까지 모두요. 이 모든 걸 다시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느꼈던 감동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꼭 아야코와 함께 갈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낙화놀이로 시작된 이 작은 인연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도전과 영감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다음 여행을 기다리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다음에 한국을 찾게 될 때는 또 다른 특별한 추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다음에도 저의 한국 여행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